아버지, 제발 그만하시라니까요. 전요,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다음 주에 진호 씨 부모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조 씨 아버님이 우리 회사 이사님이시라는 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동네 구석에 그 낡은 사진관이나 하고 계시고. 38의 딸이 63세의 아버지에게 던진 매정한 말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 과장인 딸은 약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이 딸이 회사 이사 집안이라 그런지 초라한 아버지의 직업이 눈의 가시처럼 벌렸나 봅니다.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면서 너를 아버지, 제발요. 조 씨 부모님께는 아버지가 작은 회사 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 집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진관을 하고 계시면 제가 얼마나 난처해지는지 아세요? 미영아, 아빠가 이제 곧 됐어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아버지 고집 때문에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조 씨 어머님이 다음 주에 아버지 한번 만나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 제발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홀로 남은 아버지는 주머니 속 진단서를 꼭 쥐었습니다. 말기암 시한부 3개월. 그는 끝내 딸에게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을 가진 이곳의 주인장, 김철수 씨는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 동네 사진관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지만 그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로 정성스레 사진을 찍습니다. 사장님, 우리 딸 돌잔치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머나, 벌써요. 엊그제 100일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철수 씨는 젊은 엄마의 아기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자신의 딸 미영이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요. 학교 운동회 때마다 우리 아빠가 최고 사진작가야 라며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구나. 철수 씨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일기장에 써내려갑니다. 오늘도 미영이가 찾아왔다. 이제는 내가 부끄러운가 보다. 좋은 집안과 혼사가 오갈 텐데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난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딸. 나는 그저 작은 사진관이나 하는 아버지지만 딸의 꿈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던 때가 떠오른다. 영문대 졸업식 때 찍어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지. 그때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지막으로 딸의 웨딩 사진을 찍어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 것 같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지위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미영 씨처럼 부모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후회하지 않기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아보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진관에서는 어김없이 불이 켜집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과처럼 철수 씨는 오늘도 카메라 렌즈를 정성스레 닦고 필름을 점검하고 진열장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시한부 시간이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사진관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돌사진을 찍으러 온 젊은 부부, 취업 면접을 앞둔 청년, 여권 사진이 필요한 동네 어르신까지. 찰칵,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수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필름 속에 담깁니다. 그의 카메라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가끔은 30년 전 철수 씨가 찍어준 돌사진의 주인공이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어 화려한 스튜디오들이 생겨났지만 이곳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말합니다. 사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에는 가족의 정이 담겨 있어요. 한낮이 되자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철수 씨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주머니 속 진통제를 꺼내 하나를 삼키며 그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칩니다. 의사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보내려 합니다. 오후 3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사진관 앞에 멈춥니다. 차에서 내린 딸 미영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예비 시댁과의 첫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진호 씨 부모님이 오세요. 제발 그때만이라도 사진관 문을 닫아주세요.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딸의 얼굴에 서린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떠난 후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차를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딸의 뒷모습이 점점 희미해질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파옵니다. 저녁이 되어 평소보다 일찍 사진관 문을 닫은 철수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미영이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치원 소풍날의 설렘 가득한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의 새 교복 자랑, 대학 졸업식 날의 자랑스러운 미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책상 서랍 속 진단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기암, 시한부 2개월 반. 철수 씨는 조용히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미영아, 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난다. 처음으로 내 카메라에 담았던 그 작은 눈망울이 이제는 이렇게 훌쩍 커서 시집을 가려고 하는구나. 아빠는 말기암 진단을 받았단다.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다고 하네. 너의 결혼식은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난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결혼식 날 아빠가 직접 사진을 찍어주고 싶구나.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부끄러울 테지. 일기를 쓰다 말고 철수 씨는 손을 멈춥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남은 시간처럼 서서히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곧 있을 주말의 상견례,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철수 씨는 약속대로 사진관 문을 닫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아침에 셔터가 내려진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철수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넥타이를 고쳐매는 손길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잠시 구부정해진 허리를 펴며 진통제를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만큼은 꼭 버텨내야 했습니다. 딸의 부탁대로 은퇴한 사업가처럼 보이기 위해 새로 맞춘 양복도 입었습니다. 미영이가 예약해 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그곳에서 진호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낡은 차로 가면 안 된다고 미영이 보낸 고급 택시가 사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식당 앞에서 뵐게요. 제발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이 이토록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미영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주며 작은 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진호 씨 아버님이 물어보시면 중소기업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셨다고 해주세요. 제발 사진관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철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진호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대기업 이사라는 진호의 아버지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레 집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진호의 어머니는 미영의 집안과 부모님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영이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 네.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거짓말조차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식사 중간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진통제를 삼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진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결혼하면 미영이 아버님은 저희가 모시면 되죠. 그동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순간 철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선의가 오히려 더 가슴 아프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미영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진호 씨 부모님이 좋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철수 씨는 딸의 밝아진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사진관으로 돌아와 불을 켜자 어두운 진열장 속 필름 카메라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이 공간. 이제는 이곳마저 딸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또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진호 군의 부모님을 뵈었다. 좋은 분들이셨다. 우리 미영이가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는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오늘은 거짓말을 했다. 내 직업이, 내 삶이 그토록 부끄러운 것이었을까.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나는 과연 미영이의 결혼식을 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딸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은데.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사진을 찍으러 온 학생들의 사진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필름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진관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호 씨랑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다음 달 말로요. 진호 씨 부모님도 좋다고. 철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는 1달 반, 길어야 2달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설마 아프신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놀란 미영이 급히 119를 불렀고 구급차는 금세 도착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미영을 조용히 복도로 불렀습니다. 아버님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지 1달이 넘으셨네요. 오셨습니까? 미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사진관을 지키던 모습, 자주 찾아오던 식은땀, 그리고 상견례 날 화장실에서 몰래 드시던 약.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철수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침대 옆 아버지의 낡은 가방에서 일기장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미영이가 찾아왔다. 이제는 내가 부끄럽다고 한다. 그래, 나는 평생 사진관이나 하는 초라한 아버지였지. 하지만 난 딸이 자랑스럽다. 대기업 취직한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 이제 결혼도 한다고 하고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미영이의 결혼식은 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이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은데.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아버지께 드렸는지,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사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몰랐는지.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의 흐느낌 소리에 철수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이제 알았구나.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 혼자만 몰랐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미영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이 손이 평생 자신을 위해 셔터를 눌러온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스며드는 붉은 빛이 마치 오래된 사진관에서 현상에게 담근 필름처럼 천천히 두 사람의 모습을 물들여갔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알게 된 후 미영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점심시간이면 병원 근처 식당에서
직접 끓인 국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푹 쉬세요. 사진관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사진관을 아직 놓을 수 없다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다고. 결국 미영은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필름 카메라 쓰는 법이요. 미영의 말에 철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병실에서 틈틈이 카메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고, 퇴원한 후에는 함께 사진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찍어오신 거예요? 진열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오래된 앨범들. 그 속에는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졸업식. 한 장 한 장이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이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예쁘던지. 철수 씨는 천천히 앨범을 넘기며 추억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카메라 렌즈로 담아낸 순간들이 모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은 진호를 사진관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영이 아버님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결혼식 사진 아버님께서 직접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찍어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니? 그날부터 미영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제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진관에서 단골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즐겨 찾던 동네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게 행복이었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철수 씨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은 그에게 남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침대에 누운 채 철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결혼식 날 아빠가 꼭 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주고 싶구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미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따뜻한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철수 씨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 갔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무리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딸의 결혼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사진관에서 철수 씨는 오래된 카메라를 정성스레 손질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이 카메라로 마지막 작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렌즈를 닦으며 내일은 꼭 버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발. 늦은 밤까지 사진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일이면 끝나니까 아빠가 내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꼭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고 싶구나. 그날 밤 미영은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쓴 듯한 글씨가 떨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의 결혼식이 내일이구나.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빠를 아빠로 인정해줘서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내일은 꼭 버텨서 우리 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이 카메라에 담고 싶구나.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제가 전문 사진사를 불렀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야. 철수 씨는 힘겹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미영이 분장실에서 나왔을 때 철수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자신의 딸이 신부가 되어 서 있는 모습. 아버지, 제가 예쁜가요?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리는 순간 30년간 찍어온 수많은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쥐던 날, 첫 돌 사진을 찍어주던 날,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오늘 딸의 결혼식. 아버지! 갑자기 카메라를 떨어뜨리며 쓰러지는 철수 씨를 미영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다 찍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관의 현상실에서 필름이 현상되듯 이 순간은 영원히 모든 이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결혼식 다음 날, 미영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어준 사진을 받았습니다. 현상된 필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도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장에서 쓰러진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아버지. 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미영은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행복사진관. 이곳에는 아버지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열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낡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온 필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필름통에는 날짜와 이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작은 메모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마지막 작품, 내 딸의 결혼식. 떨리는 마음으로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뒷면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영아, 아빠가 평생을 이 작은 사진관에서 보낸 이유를 이제는 알겠니? 사진이란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란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카메라에 담아왔단다. 너의 첫 돌,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식까지. 이제 아빠는 떠나지만 이 사진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내가 언젠가 힘들고 지칠 때 이 사진들을 보면서 아빠의 사랑을 기억해 주렴.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구나. 이 사진관 문을 닫지 말아 주었으면 해. 30년 동안 이곳에서 찍은 사진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단다. 내가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들을 이어가 주었으면 좋겠구나. 미영은 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이는 세상은 조금 흐릿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어서 오세요. 행복사진관입니다. 미영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었지만 이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이 더없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사진관 벽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어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작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이제 미영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카메라에 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일 아침 사진관 문을 열 때마다 미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깊은 사랑을 품고 계시지만 정작 자녀들은 그 마음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평생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마음들, 이제는 그 이야기를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부모님께 작은 전화 한 통, 찾아뵙는 발걸음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시나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